안녕하세요. 레드커머스 상담을 맡고 있는 섹시원이 백상권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점포를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자기 점포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되게 갈팡질팡하고 모르는 분도 많고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창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물건만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포를 구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꽤 점포도 좀 구하고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어떻게 점포를 구해야 되는지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어디든지 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국립유치원 같은 유치원, 대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시설의 외벽에서 200m예요. 절대구역이 정문에서 50m이기 때문에 정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벽에서 200m까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인터넷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치면 GI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소만 넣으면 딱 알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점포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 이런 이제 문의가 있어요. 2평, 3평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재밌는 공간 만들 수 있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섹스토이 샵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라인업을 갖추고 쇼핑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볼 때는 20평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내가지고 40평짜리 하기도 하고 더 큰 것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사실 세나 여리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20평 정도면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평보다 좀 작아도 되고 좀 커도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평도 돼요. 3평. 그 상황에 맞게 해도 돼요. 층을 또 이제 궁금해 하시죠? 4층 괜찮을까요? 어디 괜찮을까요? 이런데 우선은 제가 1층을 추천드리고요. 접근성인데 딱 보였을 때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1층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1층은 대단히 비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하와 2층입니다. 지하와 2층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하와 2층의 계단이나 통로의 모양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지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서 복도 지나고 이렇게 상가 지나서 들어가는 건 사실 지하라고 보기 힘들고, 복도로 지나가는 구조는 대단히 안 좋아요. 지하든지 2층이든지. 반지하나 1.5층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대단히 좀 좋거든요. 자기 독자적인 계단이 있어서 쭉 올라가면 상점 문 같은 게 있다면 그 정도 구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3층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 안에 있는 것도 크게 권하지 않고요. 좋은 결과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 3년, 4년 후에 보면 이거 믿지 마세요. 이 영상. 다시 물어보시고. 위치는 어디를 할 것이냐. 강남 이런데 대단히 비싼데 해가지고 10억 정도 투자해서 망하는 업체도 있고요. 좋은, 입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러면 부담은 리스크가 커지죠. 그만큼. 보증금 늘어나고 권리금도 있을 수 있고, 월세가 워낙 세니까. 월세가 제가 알기로 거의 5천만 원이었어요. 부담스러워서 유지하기 쉽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딱 일단 두 가지인데, 어디는 좋은데 접근성이 좋아야 될 거. 그러니까 역세권이거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홍대나 강남 같은 만약에 되게 번화한 데라고 칩시다. 대로변 같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물론 거기 하실 수 있어요. 하셔도 돼요. 근데 이따가 좀 제가 핵심 상품 설명할 때 할 텐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팔리는 물건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한 2블록 정도 들어가면 이 임대료가 확 낮아지겠죠? 그 정도가 좋아요, 제가 볼 때. 접근성 좋은 지역에 있는데 고객이 가고자 마음 먹었을 때 편히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꼭 대로변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건 좀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나 막 이렇게 구경 삼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진득하게 물건을 구매하려는 분한테 방해 요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콘돔 사거든요. 많이 사요. 콘돔을 안 사거나 매일 대로변에 지금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콘돔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위치가 그렇게 되니까. 위치를 안에 넣어보면 바이브가 또 많이 팔려요. 또 콘돔은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지만.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강남이든 홍대든 어디든 좋다 이거야. 일산도 좋고 좋다 이거야. 근데 자기 집이랑 멀면 안 돼요. 상권만 좋으면 되지 내가 1시간 반 이렇게 운전해 가면 어때? 이러잖아요. 가까이 있고 자기가 직원을 채용하든지 직접 일하든지 떠나서 자기가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여야지만 관리하기 용이하고 건강하게 샵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거는 30분 이내, 정말 좋은 건 자기 집에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입지 좋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정 안 되면 일반 우리가 출퇴근 거리라고 할 수 있는 1시간도 좋은데, 그러면 자주 왔다가 못 하잖아요. 직원이 근무하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잠깐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리가 딱 좋은 거죠. 이제 이런 메인 상권 외에 이제 조금 그런데 아닌데 구한다고 하면 조금 1인 세대가 많은 데가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4명 살거든요. 예, 딸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그러면 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은 잘 구매가 안 이루어져요. 집에 갖다 놓기 힘들어하죠. 근데 1인 가구들은 사실 부담감이 딱 없거든요. 뭐 이만한 무슨 요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펜시용품 같은 거 넣으면 뭐 티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인 가구가 많은데 뭐 저 구석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요소 팩터라고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가 잘 팔리나요? 이제 매장하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까 위치랑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그 메인스트림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메인스트림 하면 큰 돈밖에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커플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도 대단히 잘못하는 게, 뭐 필수 데이트 코스, 이색 데이트 코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데이트하러 오잖아요. 팔짱 끼고. 그럼 이 사람이 애널토이도 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애널토이 안 써본 척해요. 결국은 두 사람도 웃고 떠들다가 기껏해야 콘돔, 정말 많이 하면 윤활제, 요거 딱 사가거든요. 그게 객단가가 아주 낮겠죠.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뭐 아네로스 하나 이렇게 남성용 에너기구를 사려고 갔다고 쳐요. 그러면 20대 애들이 이게 톡톡톡 하는데 그게 제대로 구매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권에는 콘돔 위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1인 세대가 많은 상권이다. 이러면 남성 자위, 여성 자위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남성 자위기구. 일단 사는데 부담이 없어요. 사고 집에 갖다 놔도 돼요. 화장실에 놔둬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자위기가 많이 사는 거고, 뭐 외국인이 많은 이런 뭐 이태원 이런 데는 뭐 바이브가 중심이 돼서 뭐 BDSM 이런 것도 많이 팔리는 거고, 그리고 뭐 지방상권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이 주 타겟인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저가형이면서 그 실리콘 뭐 콘돔이나 뭐 이런 것 좀 이런 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예. 상권하고 나서 어떤 상품을 넣을지 일단 목록화해야 돼요. 상품부터 정하면 안 돼요. 예. 상권을 분석하고 목록화하고, 그리고 넣은 다음에 피드백을 보고 전략을 세워서 다시 상품을 바꾸고, 이런 과정을 초기에는 계속 돌려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건물주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주들은 옛날 생각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빨리 서민양품 이래가지고 막 더덕더덕 해가지고 문 씩 열고 막 이런 거 파는 거 생각하잖아요. 건물주 설득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근데 건물주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성인용품을 연상하고 있는데, 저희도 갖고 있지만 사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좋은 컨셉의 성인용품점, 섹스토이샵이. 그래서 이런 섹스토이샵 사진을 가지고 컨셉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완전히 생각이 좀 바뀌어요. 오, 요즘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점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될 것이냐의 또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돈가스집 하는 거하고 섹스토이샵 하는 거하고 5년이 지났어요. 돈가스 시장 하면은 시커먼 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섹스토이 샵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냥 아주 그냥 딱 하고 팔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어필할 수 있고요. 오히려 식당보다 점포 가치가 상승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핫플레이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설득하기 좀 편하죠. 뭐 물론 이제 건물주에 따라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다른 노하우도 좀 있긴 한데, 이 정도 포인트만 가지고 접근해도 건물주 설득은 좀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건물주들이 옛날 성인용품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영상을 보고 배웠다는 분들이 피드백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인용품 오프라인 창업 매장이 시작이다.